이게 이제 마르세유 궁전에 가보면 전 세계 그 텃밭이 만들어져 있대요. 거기 가보면 이제 한국 텃밭도 있다 그러는데 거기 이제 마르세유 궁전에서 가져온 이제 빨간 고추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됐다가 나중에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는. 근데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는 뿐만 아니라 이제 노랗게 익어가는 그런 이제 토마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 열매하고 이 꽃의 색깔하고 많이 연동이 돼요. 그죠? 꽃이 약간 자색을 띠죠, 그죠? 저 건너편에 있는 아산젤에 보세요. 하얀 꽃이지 저거? 그죠? 꽃이 하얗잖아. 토종? 네, 토종. 극명하게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기 위해서. 얘는 어디 토종인 거예요, 그럼? 얘는 뭐 고추 자체가 원래 이제 남미에서 왔으니까 남미 쪽 원종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분화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처음 열릴 때부터 아예 이렇게 봐요. 이 흰 꽃이 달렸다는 얘기는 파란 열매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흰 꽃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자색 꽃도 있는가 하면은 흰색 꽃도 나와요. 또 흰색 꽃 나왔죠. 그죠? 자색, 보라색. 네. 이거 보세요. 이건 흰색 꽃인데 열매가 또 이렇게 발칙하게 위로 올라가요. 네. 이런 형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이게 고정화가 되지 않고 아직도 굉장히 분화 중인 그런 토종의 특성이 그대로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 심지어는 피망처럼 생긴 거예요. 피망처럼 생겼는데 여기 있다. 야, 나와. 이거 보세요. 그죠? 모양이 예. 꼭 피망 모양? 피망 초기 모양? 예. 이런 것처럼 이런 애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얘는 뭐예요, 종이? 이거 아까 같은 종류예요 다. 이거 한 종류라고 믿겠어요 지금까지 찍은 게. 그럼 얘는 뭐고 얘는 다 같은 종류인데. 네, 같은 종류인데. 꽃 색깔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줄기에 이렇게 마디마다 이렇게 자색으로 표현하는데 얘는 줄기 전체가 이렇게 약간 무늬가 더 많이 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각 작물마다 이제 특징이라든지 꽃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다음에 고추가 이렇게 아래로 달리는지 이렇게 다 같이 위로 달리는지, 그죠? 위로 향하는지. 거의 다 위로 향했죠, 고추가. 그죠? 달리는 방향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세세하게 따져야 돼요. 나중에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씨앗을 받아서 또 심어서 그렇게 또 분화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그쪽으로 고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신기하네. 다 틀리네. 같은 종류인데. 그리고 사실은 이파리의 이 모양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이제 줄기가 긴지, 그죠? 이건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길고 얘는 좀 짧고, 그죠? 입자루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칠봉초.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2012년인가 아무튼 그 곡성 지역을 이제 수집하면서 칠봉 마을에서 이렇게 수집했던 게 이 칠봉초예요. 그냥 칠봉을 제하고 곡성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칠봉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굉장히 짧았어요. 짧은 품종이었어요. 근데 애초에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로는 컸대. 칠봉초 고추가 굉장히 컸대요. 크고
그리고 이제 맛도 굉장히 좋아서 사위가 너무 좋아하셔서 계속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씨앗 받는 걸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엌을 뒤지고 하다가 이제 이 고추대가 이제 부엌 아궁이에 태우려고 하는 고추대 안에서 겨우 씨앗을 몇 톨 구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게 작아졌다는 거지, 고추가. 그래서 옛날에는 크고 예쁘고 맛있었는데 고추가 작아졌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심어서 긴 애들만 계속 따로 이렇게 선발해서 계속 심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길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할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칠봉초의 특징들을 이제 이렇게 계속 쫓아나가면 다시 이제 원형 복구도 이렇게 가능한 거죠. 물론 아직도 이렇게 짧은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많이 길어진 편이에요. 지금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감안하더라도 아마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재배 방법은 어떻게 재배해요? 재배 방법은 고추 재배야 그냥 모종으로 심어서 재배하는 거라서 별 특이한 점은 없어요. 대신에 이게 모종으로 심었을 경우는 이게 대가 너무 약하니까 이제 줄을 들이워줘야지. 유인끈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건 시설 하우스 아니라서 바람은 별로 안 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무게 때문에 쓰러지더라고. 그리고 이 야옹이나 이 얘네들이 하도 설치고 다니는 바람에 잘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묶어줘야지.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긴 곁순들은 밑에서 생기는 곁순들은 이렇게 따주고 이렇게 따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장마철 이후에는 이게 뿌리가 어느 정도 활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방아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잎들은 다 따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비 올 때 이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튀어서 병원균이 많이 옮거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잎들이 뿌리에 영향을 보는 애들이거든요. 이 하엽들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뿌리가 내렸으니까 병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주면 좋죠. 많이 꽃 피면은 솎아줄 필요는 없어요? 열매는 솎아줄 필요 없어. 대신에 이제 이런 열매 채소들은 주기적으로 웃거름을 줘야 돼요. 웃거름을 줘야 되고, 장마철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상태면 땅에다가 거름을 주면 이게 식물체가 물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상태니까 체액의 농도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거름을 준다고 거름을 많이 주면 이 뿌리에서 오히려 역삼투가 일어나요. 체액의 농도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땅속에 있는 토양 용액의 농도가 진하잖아요. 역삼투가 일어나서 오히려 말라 죽거든. 그때는 이제 이 잎사귀 뒷면에 이렇게 액비를 뿌려주는 게 낫죠. 그래서 잎사귀를 통해서 양분이 흡수될 수 있도록. 잎사귀 윗면은 이렇게 채꽂이처럼 엽록체가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있어서 흡수를 못하는데, 잎사귀 뒷면은 이제 해면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해면보다는 정확하게 영어로는 스폰지죠. 스폰지 조직이잖아요. 흡수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다 뿌려주면 스폰지처럼 이제 거름을 빨아들이죠. 그러면 이 장마철에 이 작물들의 영양 관리에 아주 좋은